사실 이제 비대위원장 초읽기, 비대위원장 임박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요. 오늘 국민의힘 윤재혁 권한대행이 당 원로들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재혁 원내대표는 당의 비상시국, 절체절명의 위기, 이제 한동훈 장관과 여러 교감 끝에 비대위 이제 수락까지만 남겨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일부 원로들은 한동훈 장관을 배 12척으로 일본 수공을 격퇴했던 이순신 장군의 비유를 했습니다.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라는 것이 행동 방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또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한동훈 장관을 갖다가 인간적으로 내가 좀 아낀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정치인으로서의 등판이 지금 너무 빠르지 않았나. 그러나 이미 결심이 선 단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싶진 않아요. 등판이 빠르다 하는 이야기는 지금 선거가 4개월도 남지 않는 마당에 선거에 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할 것이야.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관이 마지막에 등판했죠. 그때 배 12척이 남았어. 그래도 이순신 장군은 배 12척 이끌고 임진왜란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 당의 상황이 배 12척이 남아있는 상황과 같아. 그런 식으로 등판해서 승리로 이끌어 나가야지. 선거가 지고 난 뒤에는 뭐 아껴서 뭘 해. 아무 소용도 없는 것 아니냐. 두 명의 정치 원로 얘기를 제가 차례로 한번 묶어봤는데 먼저 첫 번째, 최근에 2002년 월드컵의 경우 히딩크 감독 얘기도 나오고 고려시대 강감찬 아꼈다가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쓰냐라는 비유까지 나왔는데 신지혜 의원님. 네. 오늘 이순신 장군에 비유한 남은 배 12척을 맡기고 대반격을 한동훈 장관 비대위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 국민의힘이 이 내년 4월 총선을 바라보는 이 기본적인 시각이 뭐냐. 내년 4월 총선에서 지게 되면, 그래서 현재와 비슷한 의석 분포가 되면 이게 국민의힘 정당의 실패이기도 하고요. 윤석열 정권의 실패로 이어지고, 지금처럼 되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이제 야당의 이 무차별적인 그 공세가 국정을 거의 마비시키는 수준인데, 내년 총선에서 만약 그 민주당이 승리하게 되면 저는 거의 국정이 절단나는 수준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다. 절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가장 강력한 카드를 아껴놓을 것이 아니라 이때 적시에 투입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같습니다. 저는.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 그 당내에서 이제 처음에는 약간의 우려와 반발도 있었지만 그런 식으로 쭉 그 한동훈 비대위가 기정사실화 되는 것도 바로 그런 상황 인식에서 나오는 건데, 근데 아까 그 한동훈 장관이 말을 아낀 거는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어제 발언 중에요, 그 김건희 특검 법안에 대한 어떤 솔루션 같은 거를 조금 암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타이밍을 총선 후로 직접적으로 한다든가. 얘기 안 했지만 독소조항 빼고 총선 뒤에는 받을 수 있다는 그렇죠. 취지. 그런 그 암시가 좀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법무부 장관의 신분 아닙니까, 지금? 아직은 비대위원장이 아니니까. 근데 그 발언 자체는 사실상 정치적 솔루션 아닙니까? 예. 정치적 해법이니까 비대위원장의 자격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이행기에 있어서 이제 법무부 장관에서 정당, 집권당 비대위원장으로 이행기에 있어서요. 예. 이게 지금 약간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법무부 장관직을 내놓고 비대위원장을 맡아야지 본격적인 이제 정치적 해법이라든가 이런 정치적 발언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최병목 의원 시각과는 좀 다르게 일단 신지호 의원 얘기는 어쨌든 지금 여전히 현직 법무부 장관 신분인데다가 아직 비대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지명돼서 수락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자들 앞에서 이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여러 해결책과 본인의 개인적 얘기를 어느 정도 시사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분명히 감안됐을 것이다. 배 12척 얘기를 했는데 아까 사실 두 명의 언론 얘기를 했잖아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 사실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 주말 사이에도 비대위원장이라는 게 본인이 여야 다 해보니까 정치를 잘 모르는 한동훈 장관이 맡기는 좀 쉽지 않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 오늘 아침에는 별의 순간은 아직이고 인간적으로는 아끼는데 정치 등판이 너무 빠르다는 평가까지 했어요. 박원석 의원 생각도 동일하십니까?
일반적 시각에 가깝죠.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신 게 역으로 보면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의 내년 총선 사정이 안 좋다는 거고 그래서 아끼고 있던 카드를 조기 등판을 시키는 건데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위험성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인기가 있고 예. 또 보수층 내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기대가 모여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지금 총선의 구도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이제 심판의 구도로 흘러가고 있는데 차기 주자인 한동훈 장관이 조기에 등판한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 이거 미지수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글쎄요 지금까지 뭐 검증된 어떤 메시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있는 걸로 평가되나 정치 경험이 없는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선거 상황에서 선거를 지휘해야 되는 당대표를 맡아서 어떤 가능성을 보여줄지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런 점을 우려해서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나설 때가 아닌데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는데 나섰다가 그르치지 않겠냐 이런 점을 좀 우려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결국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라고 봅니다. 예. 대통령의 강한 의지 없이 현직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바로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등판한다는 건 전례도 없고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당 내부에 총의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강력한 대통령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조기에 등판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판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야권에서도 본격적인 견제가 시작이 됐는데요. 앞서 이순신 장군 얘기가 나왔다면 이제 여러 인물들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노태우 전 대통령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기분 전 부통령 찾는데 대단히 오래 걸렸어요. 여기 사진 쳤는데. 한민수 대변인님. 네. 잘 되면 노태우 전 대통령, 못 되면 이기분 전 부통령 될 거라는데 저 생각보다 어려서 이기분 씨 잘 모르거든요. 이 한민수 대변인께서도 이런 비유, 그러니까 윤 대통령 이후에 아바타 혹은 뭐 꼭두가시 이런 걸 강조하다 보는데 글쎄요 정치 공세가 좀 계속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네요. 아마 용해인 의원도 이기붕 씨를 모를 거고 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제가 나이를 먹지는 않았거든요. 예. 다만 저는 그런 의미로 보여요.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같은 군인 출신 아닙니까? 군부 독재를 했는데 이어받았죠. 이어받아가지고 어찌됐든 본인이 대통령까지 된 거고 저기서 용 의원이 얘기하는 이기붕 전 부통령인가요? 저분은 이승만 대통령 옆에서 보좌를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자로서 정권을 실각을 하고 망명까지 하면서 아주 비참한 말로를 맞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용해인 의원이 힘을 주는 거는 이제 같은 검사 출신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출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차기 주자라고 하면서 또 검사 출신으로 집권당 대표를 지금 맡게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볼 때 잘 되면은 또 검사 정권이 다시 탄생한다면은 노태우 전 대통령도 될 수 있겠지만은 아니면 이기붕 전 부통령처럼 갈 거다 이런 분석을 한 건데 제가 지금 봐서는 어제 특히 한동훈 장관이 여러 말씀을 많이 해놨는데 본인은 뭐 여의도 언어를 안 쓰고 5천만 국민의 언어를 쓰겠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제 쓴 용어는 정확히 여의도 용어를 쓰고 그것도 여의도 용어 중에도 아주 좀 핫질의 좀 후진 용어를 썼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악법 좀 이따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네, 잠시 뒤에 또 만나보겠죠.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한 뭐 몰카 조작 이거가 과연 정말 전 국민들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지지받을 수 있는 용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말씀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좀 국민의힘 저는 원로들한테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이순신 장군 팩트라도 좀 확인하십시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초기부터 우리 나라를 지킨 해군의 명장이었습니다. 막판에 등장 안 했어요. 임진왜란 1592년 시작되자마자 그렇습니다. 나갔습니다. 사천해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러니까 훈비어 첨가한다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띄워주려고 하더라도 팩트도 확인하고 또 비유할 사람과 비유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취지는 뭐 그런 취지, 뭐 팩트보다는 등판을 해야 된다, 뭐 이순신 장군급이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신지호 의원님, 네. 뭐 이기붕 전 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결국은 이게 뭐 이런 비유까지 안 가려면 한동훈 장관, 윤 대통령과의 뭐 여러 공통점과 차이점, 특히 세대 교체 부분을 좀 강조해야 이런 비판을 안 받을 텐데 한동훈 비대위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야권에서는 이른바 한나땡 뭐 이런 표현들을 사실 최근에 많이 쓰긴 썼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민주당에서 한나땡을 외치는 분들에게
저는 땡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다. 왜냐면요. 이게 이렇습니다.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어느 순간 강점으로 돌변해서 나타나면요. 그걸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대응했던 그 집단에게는 거의 속수무책입니다. 그냥 거기서 우르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뭐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다. 검사 독재 정권의 완결판이다. 그래서 정권 심판론 뭐 주장하기가 훨씬 더 쉽다. 이게 지금 민주당 구성원들이 한나땡을 외치는 근거일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도 가능하다. 여기서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요. 저는 그 대통령과의 어떤 그 약간의 차별화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도 이게 현실적인 정치는 냉혹한 현실에 기반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뢰관계가 없으면 차별화도 불가능합니다. 예. 신뢰관계가 있어야 일정 정도의 차별화가 가능한 거지.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이게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일정한 상당 수준의 신뢰관계가 구축이 돼 있어야지 거기서 이제 차별화라는 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저렇게 한나땅을 계속해서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환영할 일이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민주당에서 거부할 이유 없다고 했는데 사실 한낙땡 전에 이른바 윤나땡이 있었고 윤 대통령이 나오면 땡큐도 했는데 결과는 사실 아시는 것처럼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누구 말이 맞을지 앞으로 지켜볼 텐데요. 아까는 뭐 노태우 전 대통령과 이기분 전 부통령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한동훈 장관, 한동훈 이른바 비대를 겨냥해서 민주당도 이제 거친 말, 수위 높은 발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얘기, 민영배 의원이 썼다 지운 이 얘기, 과거에 송영길 전 대표도 과거에 국민을 향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쓴 적이 있습니다. 일단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최재형 다 용병들이잖아요. 네. 자신들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키워진 사람을 지금 데려다가 지금 용병으로 쓰는 거잖아요. 용병이다. 예. 그러니까 저는 최재형, 윤석열을 예. 데려다 쓴 것 자체가 이미 예. 국민의힘이 스스로 불임 정당임을 예. 자백한 꼴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구속돼 있는 송 전 대표도 저 단어 썼다가 당시에도 2년 전에도 논란거리였는데 비대위원장도 검찰에서 모셔온다라고 비판하다가 민영배 의원이 또 이런 표현 저는 읽지는 않겠는데 최병우 의원님 최강욱 전 의원이 비상징계 6개월 받은 이후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영배 의원 최강욱 전 의원 아직도 사과 안 하고 있는데 표현에 대한 수위를 앞으로 좀 더 또 핫벌질 아니냐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게 저 불임 정당이라는 표현이요. 과거 언론 매체에는 많이 등장했어요. 예. 그 진짜 과거입니다.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할 때 그게 이제 뭐 대선 후보 하나 제대로 못 가지고 있던 정당이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많이 등장을 했는데 이제 사회가 성인지 감수성이 이제 굉장히 발달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런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여성 비하 표현이다. 이제 불임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이제 그렇게 되는 바람에 지금은 저 용어를 쓰지 않죠. 쓰는 거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고요. 더군다나 지금 민영배 의원이 저걸 썼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2년 전에 그 송영길 전 대표가 썼을 때도 여러 가지 그런 비난을 받았었고,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이제 최강욱 전 의원이 뭐 암컷 얘기를 해가면서 성인지 감수성 문제가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됐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영배 의원이 또 부주의하게 저 용어를 다시 쓰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지금 뭐 화들짝 놀라서 이제 그걸 수정을 했는데 저런 SNS는 뭐 사실은 수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저런 용어를 쓸 때 조금 더 본인 자기 검열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써야지 저런 것들이 결국 총선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는 민주당의 이런저런 아마 여러 가지의 불이익한 조치들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썼다가 또 저당으로라고까지 지우고 썼다 지운 일까지 있었습니다. 민영배 의원. 이렇게 수위 높게 거친 말도 쏟아내고 뭐 논란의 말들도 쏟아내고 한나땡 한동훈 비대위는 우리에게 고맙다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화살에 한동훈 장관을 정조준하면서 민주당이 비판하고 있는 건데요. 아예 본인 스스로가 한동훈 장관과 붙고 싶다고 말한 사람까지 있습니다. 바로 화면을 보겠습니다. 제가 총선 이제 불출마 뜻을 네. 포함해서 조금 비제도 영역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고 제 진심이었고, 지금은 제도 정치에 다시 복귀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네. 이제 총선 출마를 결심했는데요. 내년 총선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이 폭주를 멈춰 세우고 한동훈 장관을 제가 뭐 잠깐 지나가는 소리처럼 거론을 했는데 이 정부에 책임 있는 사람과 붙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나오면 붙고 싶은데 한동훈 장관 같이 책임 있는 사람하고 같이 밤생 토론이든 끝장 토론이든 해보고 싶다는 거죠. 저는 지금 일련의 국면을 저보고 규정하라고 하면 대통령의 권력을 오남용한 윤석열 사단, 저는 검찰 하나회라고 부릅니다. 예, 구태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무슨 과거 군 하나회나 지금 윤석열 사단처럼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한번 해먹자 그런 적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인 임종석 전 실장이 한동훈 장관과 붙자. 근데 이제 최근에 민주당 내에서도 운동권 용태론이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에 김민석 의원의 이른바 사쿠라 발언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73년에 한동훈 장관 뭐 요즘 국민의힘에서는 뭐 검찰보다는 세대 교체론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어디서 진짜 붙을지는 알 수 없는데 임종석 전 실장과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붙는다면 세대 교체론 이런 것만 하면 일단 표면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유리한 건 아닌지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구도가 현실에서 나타날 가능성은 없는데요. 그 임종석 실장도 그런 구도라면 본인이 불리하다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그냥 호기롭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일단 본인의 은퇴 번복과 정계 복귀의 명분을 결국에는 이제 상대에게서 윤석열 정부에게서 찾는 건데 어떻게 보면 손쉬운 명분을 제시하는 거라고 보고, 지금 586이 민주당 내에서 세력으로서는 가장 큰 기득권 집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분들이 정치의 전면에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한 게 20년이 이미 훌쩍 넘었고요. 그리고 당내에서 그리고 정권 내에서 수많은 요직을 거쳤는데 지금 와서 우리는 뭐 하나회랑 다르다, 뭐 검찰들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별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려면, 그리고 여전히 정치의 중심에 서 있으려면 그에 맞는 시대 정신을 제시하든가 본인들의 소명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상대가 어쨌든 무슨 검찰 정치를 하고 검찰 독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출마하고 여전히 정치의 중심에서 민주당의 중심에서 활동하는 건 정당하다. 논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별로 설득력이 없고, 우리는 하나회나 검찰들처럼 모여가지고 집단적으로 해먹자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해 드셨습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저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붙어보고 싶다는 얘기. 민주당에서는 한나 땡, 한동훈 나오면 땡큐다. 임종석 전 실장까지 한동훈 장관과 붙어보겠다는 명분을 출마 포부로 밝혔는데요. 일단 이 주제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